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서울과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은 물론 대구, 대전, 부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서 금융위기가 오거나 대세 하락이 이어지면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대재앙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폭이 크겠지만 거품이 심한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도 타격이 예상이 되므로 무리한 투자는 삼가시합니다. 코스피는 12시 현재 2천을 향해서 상승 중이며 코스닥은 3개월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달러, 금과 은은 상승, 유가는 보합권입니다. 집값 하락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테지만 폭락론자의 말에 휘둘려 하락장의 무주택을 고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울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2010년이 하락 1년 차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강남은 나와 있지도 않죠. 양천, 강서, 강북, 영등포, 도봉, 구로 지금 마이너스 지금 계속 이렇게 서울 한강변 라인이나 서울 변방 지역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이게 몇 년 동안 약 4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부동산 마인드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책 2권 읽는 것보다 오늘 이거 한 페이지 보는 게 나을 겁니다. 뭐 부자가 되는 방법, 마인드가 설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보세요. 자, 빈곤층 마인드는 이래요. 종잣돈은 모으지 않고 씁니다. 두 번째, 종잣돈만 모아요. 돈은 모으긴 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실거주만 맹신해요. 내가 여기 살기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폭락론자만 추종을 합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피해를 보니까. 부동산 투기로만 인식을 해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뭐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주식처럼 재테크하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에요. 그걸 투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자,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 타령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난을 대물림할 수 있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도 좋아요. 돈이 1억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기회 옵니다. 이 마인드를 버리세요. 자, 두 번째, 중산층 마인드. 종잣돈을 모으는 데 힘쓰고요.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를 안 따집니다. 웬만하면 투자 쪽으로 따지는 게 맞아요. 실속보다 남의 이목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있으니까 중간을 가는 거죠. 폭등론자만 추종합니다. 결국 집값 폭등론자만 따라다니면 상투장에 집 잡고 팔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근데 우상향하니까 먹기는 먹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겠죠. 부동산 또 한 곳에 집착이요. 갈아타기, 이사 이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고지식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왜 유료 특강을 듣고 유료 상담을 듣고 또는 무료 특강을 듣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운과 능력을 함께 따집니다. 물론 운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자, 운은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노력, 능력만이 나를 부자로, 내 생각만이, 나의 행동만이, 나의 실천만이 부자로 이끈다. 자, 평범한 가정, 가난 대물림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부유층 마인드에는 한참 못 미치죠. 자, 부유층 마인드, 돈만 많다고 부유층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인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잣돈 효율적 시스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자본주의 투자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이전에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돈이 최고인 거. 자, 폭등론과 폭락론 이거 둘 다 누가 좋냐 나쁘냐 이거 안 따져요. 합리적으로 반영을 해서 자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운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다면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탓, 남 탓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살 확률이 커요. 자, 이게 단순하게 이론적 판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담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온 자료니까 꼭 여러분들 부유한 마인드를 갖도록 하십시오. 자,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지방, 중소도시 시세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서울은 2020년 5월부터 지금 현재 하락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월 달부터 지금 7주, 8주 계속 하락하고 있죠. 거래량은 급감하고 매수장 실종, 2, 4년 대세 하락 가능성으로 이미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물론 정부가 또 아차하면 또 반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계속 규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경기 인천은 제가 어제 보여드렸지만 서울은 엄청나게 6년 동안 폭등을 했는데 경기 인천은 못 가다가 사실상
작년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나 돼야 하락이 예상됩니다. 물론 땅이 넓기 때문에 좀 고가 아파트들은 미리 이미 추락을 했고, 분당이나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좀 저가 아파트들이 밀집된 인천이라든가 수도권의 변방 지역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2, 4년 대세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자, 여기도 똑같이 묶어버릴 수는 없어요. 2010년 보합금 등락 중인데 영남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물론 대구 일부하고 뭐 이런 데는 좀 상승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입니다. 충청도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호남은 보합권입니다. 고가 아파트 대형이 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저가 아파트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고가 대형 아파트, 옛날 경기도 짱 나니까 조심하라고 여러 번 했어요. 자, 그 다음 서울 수도권 대구, 대전, 세종 위험하다. 볼까요? 지금 이거 그 유명한 벌집 모형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초기 단계인 제1금융 회복기입니다. 지금 호남, 충청은 이제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청주 이런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광역시 이외에는 제외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마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원주라든가 전주라든가 약간 바람은 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전은 이미 이제 여기까지 거의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전은 계속 지금 뛰고 있죠. 한동안 안 뛰다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폭풍 상승하고 있는데 이미 이쪽으로 지금 합류하는 느낌이 듭니다. 즉 호황기를 지나서 이제 침체 진입기 단계로 들어선 상황이니까 대전도 집값 안 뛴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많이 뛴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은 이제 마이너스로 확실히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경기, 인천은 이제 뒤따라갈 거예요. 대구, 광주, 세종은 이미 꺾인 지가 오래돼요. 뭐 크게 폭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세종은 꺾였다가 다시 또 대폭등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워낙 작은 도시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또 하락세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미래 전망은 그렇게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강원, 제주는 침체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 부산, 울산, 경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즉 여기서 그나마 그 사이클상 괜찮은 것은 강원, 제주, 부산, 울산, 경상도는 호남, 충청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제일 꼭지입니다. 대구, 광주, 세종 아주 나쁘고요. 자, 강원, 제주, 부산, 울산, 경상 이제 하락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충청, 호남은 이제 올라가는 중이라 무난하고, 대전, 세종 좋지 않아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순환 사이클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매매가가 보인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무조건 거래량이 줄어들면 집값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고, 여기 작년 9월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좀 늘어난 듯 하다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엄청나게 집값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11.6 대책 때 좀 떨어진다 하더니 다시 또 2월 달 올라가다가 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5월까지. 자, 질병 사태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도권만 따지면 이거보다 더 떨어졌는데 이게 전국이거든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 전국 8대 도시 아파트 중위값. 자, 중위값을 보고 여러분들이 중위값에서 얼마나 더 비싼지를 따지세요. 그 아파트는 위험합니다. 고가 아파트는요, 폭락의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거. 예전에는 지방이 사이클이 없었어요. 뭐 대구네, 부산이네, 광주네 뭐 집값 별로 안 비쌌잖아요. 10년 이전에.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막 10몇 억짜리 20억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뭐 반토막도 더 날 수 있어요. 보세요. 서울은 자, 7억 3천 약 7억 3천대가 중위권 가격. 자, 이거는 지금 한국감정원이나 어떤 정부의 판단이에요. 대략 다른 종합적 사이트에서는 9억 5천으로 보고 있죠. 서울 평균 중위권 값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울은 한 2억 정도 낮춘 걸로 보고요. 다른 곳들은 1억 정도 낮춘 것으로 보시면 돼요. 1억 정도. 자, 보자고요. 서울 7억 3천대, 세종 2억 9천, 약 3억 정도 돼요. 대구 2억 6천대, 인천 2억 6천대, 부산 2억 4천, 대전 2억 5천, 울산 2억 1천, 광주 2억. 전반적으로 지방은 지금 2억대인데 실질적으로 3억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위권 가격이. 자, 서울은 약 9억대가 맞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내 아파트가 가격이 예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싸냐, 만약 이 중위권 가격이거나 이거보다 낮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지금 말고 좀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갈아타기를 시도하세요.
전국 부동산 주간 시세, 이번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봤더니 뭐 오른 곳 떨어진 곳 있죠. 자, 보시면 서울 마이너스 0.04, 그리고 인천, 경기도 0.10, 인천 마이너스 0.24, 아니 플러스 0.24. 지금 인천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도 플러스예요, 아직도. 근데 서울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좀 축소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하반기 경기는 완전히 꺾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경기와 인천도 구별로 좀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부산 마이너스 0.02, 대구는 보합이고요. 광주 마이너스 0.03, 대전 신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0.15, 그 다음에 울산 0.05 플러스, 세종 0.09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자, 강원 0.04, 충북도 청주를 중심으로 0.11, 충남은 보합, 전북은 마이너스 0.01. 자, 그 다음에 전남도 뭐 0%대, 경북, 경남은 마이너스, 제주는 마이너스 0.07로 전국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전국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매수 우위 지수 볼까요? KB 리분 시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곳으로 나옵니다. 수도권 0.06, 전국 0.03, 5기광역시 0.02.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자, 2월달 이후로 계속 5월달까지 급전 지금 추락하고 있죠. 즉 KB도 마이너스로 거의 돌아선 상황이다. 지금 마이너스는 부동산 114 한국감정원이고 KB는 약간 플러스로 나오고 있어요. 지역별 매수 우위 주간 추이 보시면 이제 문제는 매수 우위 지수가 이 100을 기준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문제인데 다 지금 70, 60, 50에서 지금 맴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망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 추이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즉 이제 대세 하락 폭락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 주택 매매 전망주의 보면 자, 까만 거 서울 강남 이게 지금 100이거든요. 자, 전망지수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자, 경기도 여기 지금 선에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서울 강북도 많이 내려왔고 서울이 제일 많이 추락했어요. 노란색 경기도 0. 인천은 아직 0에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계속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보여졌죠. 자, 그 다음에 지방 한번 볼까요? 대전이 지금 이 까만 겁니다. 제일 지금 윗선에 있죠. 꺾이고는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세종입니다. 세종은 이제 0 근처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폭등하다가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나머지 도찐 개찐인데 광주, 부산, 울산, 세종은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주간 매매가 추이. 이번에는 매매가 변동률을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먼저 서울 노란색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 다음에 강남은 지금 마이너스 한참 미치죠. 그 다음에 강북은 까망색인데 이제 제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도 볼까요? 먼저 경기도 지금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게 0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는 건 눈에 띄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떨어졌어야 할만해요. 자, 인천 보세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어요. 인천은. 자, 왜 인천은 지금 그 전에 뛴 거 보면 이게 거의 다예요. 앞에서 별로 안 뛰었어요. 서울은 막 앞에서 대폭등했고요. 자, 이제 5대 광역시 볼까요? 5대 광역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간 거 이거 보세요. 대전이 지금 이 까만색이에요. 대전이 거품이 아주 심함을 알 수 있죠. 물론 그 이전에 대구, 부산이 올랐을 때 대전이 안 올랐었어요. 하지만 지금 지나칠 정도로 올라갔고 최근에 꺾이고 있다는 거. 이 꺾이고 있을 때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거의 0, 이게 0인데 0 근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회색이 보이죠. 회색이 울산입니다. 울산도 좀 올라가다가 지금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이제 대구, 광주, 부산 여기는 이 제로에서 또는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지방 중수도시 보시면 세종시 보세요. 세종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자 이제 아직 0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상승률이 확 줄었죠. 특히 총선 이후에 기타 지방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이제 조금 플러스로 이렇게 약간 전환되는 추세. 즉 제 생각에는 기타 지방은 집값이 그렇게 거품이 심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전주라든가 뭐 또는 지방의 그 중소도시들 있죠. 그렇다고 막 그걸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 크게 뭐 빠질 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매매가격 상승률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가 많이 뛰고 있느냐? 지금 소외 지역이에요. 경기도 안산, 상록, 인천 연수, 용인, 기흥, 부천, 남양주, 수원, 권선, 인천 서구,
아산, 인천, 남등구, 대전, 동구 지금 전국의 상승률 상위 퍼센트입니다. 자, 안산, 상록구, 인천, 연수구, 용인, 기흥구, 부천 이건 지금 월간도 거의 큰 차이가 안 나죠. 지금 이 순서대로 물론 지금 용인이라든가 수원 일부 지역 이곳들은 아직도 뛰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천, 안산, 부천, 시흥 라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상승률도 보시면 영통, 권선, 군포, 팔달, 수지, 대전 서구, 장안구, 세종, 단원구, 의왕 자, 이 순서대로 한 전년 대비 오른 곳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금주 하락률은요 원주, 당진, 구미, 거제, 일산 서구, 안동, 강남구, 부산 사하구, 제주, 서귀포, 과천 이곳들이 하락 상위 클래스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전년 말 대비 하락률이 큰 곳들은 거제, 구미, 경산, 제주, 서귀포, 목포, 안동, 원주, 서산, 전주, 완산구, 부산, 북구 즉 지방의 중소도시라든가 또는 광역시의 일부 지역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서울이 이 자리를 다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집이 지금 처박혔습니다. 금이 가고 있네요. 댓글을 보면 여기는 오르고 있어요. 저기도 가격이 높아요. 말씀은 폭락한다고 하는데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등등 집값이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많은데 지금 추세라면 하반기 이후부터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 흐름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매물이 좀 낮아진 거예요. 예전보다. 예전에 매물이 아주 막 1억, 2억, 3억 이렇게 높았잖아요. 이 매물이 낮아지면서 이제 조금 빠진 거 가지고 빠졌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버티는 매물 잡지 마세요. 때를 기다려 내 집 마련을 하십시오. 부동산을 투기로만 바라보면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감사합니다.